남북한의 달콤살벌한 리얼 생활상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달콤살벌 남북이야기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한반도는 휴전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군대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죠. 특히 국방의 의무가 있어 남북의 군대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남과 북의 병역 제도와 군대 풍경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에는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만 20세 이상 청년들을 징병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을 군대 의무로 징병하는 제도가 있나요? 북한 사회 체제는 이게 군인 생활은 의무로 그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가 이게 상관없이 만 17세면 누구나 다 군인에 나가야 될 게 하나의 그 의무명입니다. 남녀 상관없으면 여자도 가야 되나요? 네. 아, 여자도 의무예요? 여자는 의무까지는 아니에요. 네. 자원. 자원, 여자는 자원. 지원해가지고. 지원해서 예. 가는 거고, 남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저도 제가 군대는 뭐 가보지 않았고, 저는 자원을 하지도 않았지만,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20살 되고 군대를 가기 전에 항상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뭐 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면제를 받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 공익근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좀 다른 곳에 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북한에서도 그럼 이렇게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차등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죠. 되게 보면 그 한국처럼 뭐 혼자 외동아들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안 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신체 검사를 가면 되게 보면 그 간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제일 첫째는 건강한 체형이어야 되고, 네, 이러는데 너무 웃기는 게 그 우리 그 제일 처음에 그 군에 딱 나가는 걸 우리가 접할 때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북한은 상반기 하반기가 이게 그 상반기 생 하반기 생을 합쳐서 한 학년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학교 6학년이 되면 우리 그 하반기생들은 나이를 한 살을 더 먹고 우리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6학년 때 다 졸업을 안 하고 군대를 먼저 나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간이 나쁜 사람들은 군에 못 간다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미연이었죠. 미연을 한 봉지씩 터뜨려서 그걸 먹고, 그리고 물고 나무 서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신체 검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간이 안 좋은 것들이 거기 이게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미연을 사서 가지고 가는. 네, 그래서 어떻게나 군대 나가려고 했던 저희 세대까지는 그랬어요. 어떻게나 군대를 못 가면 뭔가 하자가 있는 듯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군대를 안 보내는 게 지금은 유행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건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가족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군대에 가는 게 고생스럽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 위험한 곳에 안 보내고 싶은 게 부모님이 마음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 같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북한에서의 군대 생활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혹시 북한에도 이렇게 육해공 따로 되어 있는 부대들이 있나요? 그렇죠.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게 전투병력이라든가 편성은 거의 똑같은데, 특히 이게 북한 같은 거는 육해공군이 돼 있고, 그다음 따로 특수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11개 군단에 편성을 했을 때 거의 또 사고가 생겨가지고 특수부대가 또 따로 편성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게 80년도 때 우리가 졸업 당시에 군사복무 나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출신 성분이 좋고 집안 배경이 좋은 집들은 육해공군 병정에서 좋은 병정으로 가고, 그리고 그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땅크 장갑차 사관학교 같은 거는 사실은 북한에 이제 제일 괜찮은 병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기도 좀 쉽지 않고, 그게 하나의 오늘날까지 이게 북한은 계급사회에서 출신 성분으로 사회 구성이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부모가 이게 고위공직자에 계시면 명색상 군인에 이렇게 나갔다가 한 2개월 있다가 바로 대학교를 빼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겠니까요.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집안의 배경에 따라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는 게 그 시스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86년도 겪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뭐 군사복무를 나가면 좀 환경이 좀 안 좋고 출신이 안 좋고 이런 애들은 이게 공병국에 군인이지 네. 군복을 입고 하는데, 군사복무 긴 10년 동안에는 말 자체를 사회주의 뭐 철도, 광산 이게 이런 쪽에만 건설만 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그럼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공군, 육군, 해군 요것 중에 어느 부대를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게 기계화 부대, 기가 부대? 기계화 부대는 기갑 부대죠. 이걸 말하면 이게 땅크 장갑차를 이게 운전을 하려면 이게 그 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일단 뭐 나름대로 조금 뭐 쉬운 병정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사실은 제가 직접 군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군대에서의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훈련을 듣는지는 뭐 TV나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지인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군 생활 하시던 시절을 막 얘기해 주시는 걸로 아, 그랬구나 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뭐 가족분들 중에 군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군인이 계셨다면 전에 들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땠는지 군 생활이. 저는 저희 그 형부가, 사촌 언니 남편 네. 형부가 그때는 18살에 군대를 가서, 우리보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18살에 졸업해서 군대를 가가지고 그 집은 성분이 좀 좋아가지고 2년 만에 김일성 군사정치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7, 8년 공부하고 졸업하고 바로 별을 3개 받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상위던가 상위 계급을 받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형부는 그래가지고 그 이천에, 강원도 이천에 와서 근무하다 나니까 여기 군인들하고, 그때는 지금 다 상수도 여기도 건설이 돼 있잖아요. 그 수도가 없어가지고 골짜기 물을 같이 퍼먹었대요. 아, 남북한 군인이 네, 함께요? 그래 가지고 그건 자기는 지휘관이다 하니까 뭐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병사들이 그런 거 눈 감아주는 이런 일을 많이 했지. 그래 하는 소리가 그 2년 기간에 그 이천에 와서 근무한 소리가, 야네는 그 통조림 같은 거 가져다 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래요. 네, 그러면 자기네는 기껏해야 그 인삼 담배 그걸 얘는 내려다 주고, 담배 필라 그거 와가지고 같이 담배 한 대씩 나눠 피우고는 물. 그때는 잘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립은 있어도 자기네끼리는 잘 지냈대요. 일부러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을 따로 정한대요. 여기 군에서도 알고 이쪽 군에서도 안돼요. 그러니까 물길로 가는 시간, 보내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데, 또 자기네끼리 맞춰가지고네 그 비슷한 시간을 가서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 훈련하는 그 기간은 엄청, 거기도 그 6개월이라는 그 예비 신병 훈련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저희는 여기 군 생활을 좀 이해하기 좀 바빠요. 저 체력 가지고 군 지키겠나.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은 옛날 사람이니까 육탄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몸이 싸우는 이런 걸 생각하다 나니까 저 체력 가지고 군을 나라를 지키나 내 가족도 지키나 이런 말들도 하곤 하는데, 거기는 군 생활이 엄청 어려워요. 엄청 두드려 맞고, 그래도
하면 안 되고. 안 그래서 되고. 네. 그 대신에 군 생활을 오래 하니까 왕따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가족같이 네. 오래 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군인을 실제로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전에는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안 믿겼거든요. 어떻게 휴전선 밖에 있는 북한의 군인을 직접 볼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다고 해도 저 멀리에서 서로 이제 그 군사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근무 뭐 보초 서고 있는 그 정도 봤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네. 같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때는 자기네끼리도 농담 삼아 한대요. 마늘 쏴야 된다면 쏠 거냐고. 네, 자기네끼리 그런 농담을 한대요. 진짜요? 네. 너무 근데 마음 아픈 농담이다. 근데 그런 상황은 없어야지 하면서 그럼요. 자기네끼리도 그렇게 그 농을 벗어난대요. 근데 그렇게 뭐 우리나라는 사실 7, 8년 동안의 군 복무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북한에 비하면 사실 그 시간 동안은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서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뭐 제대하고 나서 저희는 그런 경험담들을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남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거 혹시 있으세요? 뭐 군사에서 만났다든지. 아니요, 그러니까 왜 북한의 군인은 다 제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쵸. 제가 살던 지역은 군부대만 세 곳 있는 곳이라 그 지역에만 군인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한국에 대한 이 최전방이 아니니까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또 함경북도, 왜냐면 함경북도 태생들이 최전방에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교체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쪽에는 최전방 쪽으로 평양, 최전방 이쪽으로 많이 가고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강원도나 저기 이게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쪽으로 변방 쪽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한다고 보면 되죠. 네네. 예, 뭐 내가 여기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은 뭐 가까이 뭐 상근을 해야 되면 뭐 이쪽으로 지방으로 보내고 자기 집 있는 가까이로 보내고 근데 북한은 그런 게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빠들이 최전방에 가서 군사 복무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오빠들이 삐라 소리도 가만가만 하고 그리고 그 대북 방송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듣고 와서는 그 노래를 배워주는 건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노래를. 예. 근데 그 노래가 대북 방송을 통해서 듣는 노래다 보니까 이게 선율이 선명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한국 노래라 해서 오빠네들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가만가만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밀한 그 아지트가 있어요. 이게 오빠들이 제대를 딱 하고 나면 자기네들 은밀한 아지트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그 농장의 아가씨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필름을 가지고 이게 필름을 이게 저 영사처럼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노래도 배우고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기타 치는 애들이 바로 이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 대북 방송에서 들었던 그 음악을 그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따라하고 막 이랬던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럼 혹시 그때 들었던 노래 같은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 노래더라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멜로디도 있을 수 있죠. 있고? 그대 이름 바람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타로 잘했어요. 근데 와서 다시 불러보니까 우리는 몽땅 그 리듬이 뭐 그대 이름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이게가 제일 가장 꽂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뒤를 보면 우리가 다 틀리게 부르고 있는 건데요. 가사 우리끼리 맞췄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한창 사춘기 때 막 그 외국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싶을 때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는 노래와 시와 이런 것들 우리가 가만가만 필사를 해가면서 배우던 그때라서 참 그걸 가지고 거의 막 동아리 활동을 하듯이 우리끼리 가만가만 모여가지고 예. 역시 젊음이네. 우리는 그 찔리꽃 노래가 나는 북한 노래인가 했어요. 찔레꽃? 찔레꽃은 이미사 찔리꽃 노래가 부르는 노래가 북한 노래인가 했어요. 그건 너무 우리 많이 들으셔. 남북이 다 많이 같이 들어가지고. 거기는 사상이 안 끼어 있는 그런 거니까 유일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건 아무 때나 불러도 좀 가슴 저리다 아닙니까? 다 고향 이런 거. 이렇게 문화도 사실 나눌 수 있는 건데
저는 하나 더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건 아마 선생님만 아실 것 같아요. 우리도 알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군대 안에 PX라고 군인들이 이용하는 매점 개념의 네. 상점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북한의 군대에도 PX 있나요? 네. 그 부대 안에 이 군인 상점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 거기 물론 뭐 병사들도 이용을 하고 또 군인 가족들도 이용을 하고 예, 그게 뭐 전에나 지금이나 그런 거는 뭐 나름대로 각 부대마다 다 있고 예, 이게 문제는 뭐인가 아까 말씀같이 북한의 뭐 군부가 100% 다 뭐 최전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평안남도의 개천시에 있다면 이 자체가 향후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표의 타켓이 어디냐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신병 때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우리는 전쟁이 위사시 발발했을 때는 이게 땅크 장갑차를 끌고 나갔을 때는 돌아올 수 있는 기름을 안 준다는 게 우리 사상 교육입니다. 북한은 육해공은 다 그렇습니다. 일체 전쟁이 이제 다짐할 전쟁이 만에 발발했을 때는 우리는 육탄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사상 교육을 받는 군인 정신이지 다시 기지에 복귀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럴 각오로 가미가제처럼 들어가서 그냥 살아 그 돌아오라. 수행을 하면서 없어요. 내가 그냥 그렇죠. 북한. 자폭 정신을 예.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게 대전이라는 데 우리에게 목표를 우리에게 좌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50년 6.25 전쟁 때 백공호 땅크 사단해가지고 이게 개천에 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모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대전을 밀고 나가가지고 대전에 먼저 깃대를 꼽는 것이 우리 임무란 말이지. 그러면 가는 도중에 어떤 상황, 어떤 돌발이 있어도 무조건 피하지 말고 육탄을 해서 박아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육체적으로 단련하고 정말 참 이게 이차해지는 게 소환 대안 때는 정말로 추워요. 영하 한 17도, 18도 이상이 되거든. 네, 계절이. 그럴 때면 신병훈련 때 6개월의 신병훈련을 때 저녁에 9시 반에 지침을 할 때는 그날의 현수라든가 육체적 운동을 못하면 분대장이라든가 소대장이 깨어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날 이게 속옷바람에 철봉을 이렇게 현수를 시킨다고. 체력 훈련 하라고요? 네, 왜? 우리 근무 시간 동안에 내가 체력을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겠으면 남들이 잘 때는 다시 나와서 이게 훈련을 시키는 이 맨손에 철봉을 딱 잡거나 떨어야 된다고. 떡 붙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그렇죠.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완전히 강철처럼 다지고 해야 돼. 지금 여기 와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게 상황을 보니까 참 이런 것이 우리 그때는 17살에 철없는 아이. 아무것도 모를 때. 네, 뭐 시키면 시킨 대로 안주랑 많고 저거 딜하면 딜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이 아마 아직도 이게 많이 새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은 남자니까 그래도 그 현수라 하면 뭔지 모르죠. 팔 이렇게 굽혔다 펴기 이게 엎드려 이게 이거 하고 이게 팔을 쓰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회장님 그래도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자들이 그 고사포 중대에 가면 대대 고사포 중대에 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여자 군인들이요? 네. 그 우리 동창 중에 한 사람이 군대를 갔다 해서 우리가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입당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남자들이 한 30% 이상은 아마 입당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거의 100%를 입당을 하고 오는 케이스예요. 근데 가장 입당을 못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고사포 중대거든요. 네, 고사포 중대인데 우리 친구가 가는 게 고사포에 간 건 거예요. 근데 이 고사포는 포가 달라요. 직사포가 있고 고사포가 있는데 직사포는 평지에서 이렇게 딱
그 타켓을 정면으로 맞추는 것이라면 고사포는 이게 그 언덕 이게 산 꼭대기에 중간이나 이게 저 등성에 올려다 놓고 포물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타켓을 네. 사격하는 게 고사포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산 등성이나 이런 게 올라가려면은 남자들이 없이 순수 여자들 힘으로 그걸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 기간이면 북한에 가만 보면 훈련 기간들이 우리도 지금 그 교도대 훈련 때 우리가 그 이게 한영식을 많이 나가봤지만 눈비가 많이 와요. 눈비가 많이 오는데 특히 이게 그 함경도 지방은 눈만 오는데 저기 이게 강원도 지방은 진눈가비가 섞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얘네들이 겨울에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진눈가비 오는 데서 장갑도 다 터진 거 이걸 가지고 옷들도 다 진탕기를 밀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만약에 했잖아요. 오면 씻을 수 있냐? 여기서처럼 따뜻한 물에다가 몸을 씻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손이 다 트고 여자애들인데 이게 바지가 다 구멍이 나고 무릎이 구멍이 나고 엉덩이 빵꾸 나고 신발이 그 지하족 그 군인 지하족 있잖아요. 천지하족 그게 다 구멍이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언젠가 한번 김정일이 그 고사포 중대를 방문을 했다. 그랬는데 그 여자들이 이런 실태를 안 보이려고 했는데 최대한 새 옷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느라 했는데 애들이 그 얼굴이 다 트고 손이 다 튼 걸 보고 고사포 중대에 왜 이렇게 됩니까? 하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장군님 우리는 따뜻한 물이 그립습니다 해서 온수를 보내주라 이래서 뭐 수령님이 장군님이 운덕에 우리가 따뜻한 물 쓰고 이런 것도 그때 막 기사가 돼가지고 따뜻한 온종일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창이 그렇게 힘든 곳에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 사회성도 그렇고 또 여자들 중에서도 그 조금 좀 계급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친구는 입당을 못하고 왔더라고요. 또 입당을 못하고 오면 입당을 하고 왔으면 하고 와서 쟤는 얼굴값을 해서 입당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지만 또 입당을 못하면 자기 구실을 못해서 입당을 못하고 왔다. 이렇게 해서 동네 비난도 또 그때 우리 동창들이 그때 비난도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입당을 못하면 입당 못하면 사는 것이 못해 10년이나 군사복무 했는데 입당 못하고 왔으면 그거는 또 좀 문제되는 거 있긴 있겠죠 본인한테. 그럼 주변에 이렇게 여자 친구분들이나 지인 중에 군대를 가신 분들이 종종 있으신 거예요? 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촌 언니가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 군대를 갔다가 언니는 또 이렇게 손글씨 쓰는 재간이 좋아가지고 가서 군대 가서는 편안했는데 신병훈련 기간은 무조건 다 같이 거쳐야 된대요. 여자들이 돼서 그 천리 행군 지금 12월 1일 지금 동기훈련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북한은 12월 1일이면 동기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기훈련 기간에 천리를 걸어서 행군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걸 여자들이 장비 다 메고 그거 가야 되는데 가는 기간에 그 생리가 터진 거라. 첫 생리가 언니는 그때 터졌대. 네, 그래가지고 네, 진짜 그때 그 힘들고 그 처참했던 네 그걸 편지를 울면서 왔더라고요. 엄마한테.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놀라고 했을까. 네, 그리고 아무리 네가 재간 좋고 성분 좋고 해도 이 동기훈련 한 번은 꼭 참가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고사포 뭐 대대나 충대처럼 고사포만 따로 있으면 여자들끼리만 따로 있는데 그 언니처럼 불 잘 쓰거나 아니면 뭐 통신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간호장교라든가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남자들하고 같이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여자의 생리적인 부분을 이걸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게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여자들이 이게 그 함정 안에도 이게 여자방은 따로 여자들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가 배를 타는 거는 참 불이익이 많다, 곤란한 점이 많다 이야기를 한국에서도 하는데 북한은 오죽했을 거예요.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행군하면서 화장실도 없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힘드니까 장비도 좀 매어준대요. 매주기는 매준대요. 도안은 주는데 그것도 또 얼마만한 구간이 있대. 장기전은 못 매준대요. 돌려줘야 된대. 그러면 또 한 몇 메다 숨 쉬다가 또 그 사람이 계속 못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번에는 총을 매줬다 하면 다음에는 배낭을 매주고
또 그 총만은 절대 못 매주게 한대요. 그래도 딱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수들이에요. 그런 데는 여자로서 그 천리 행군을 남자들은 아시죠? 그 천리 행군을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북한은 우리 쪽은 특히 침 탁 받으면 이 침이 돌이 돼서 따락 소리가 나요. 그렇게 추운 20도 그 아래 내려가는 아, 정말요? 예. 남자들은 서서 그 벌 보잖아요. 밖에서 벌 보면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그게 얼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더운 물이. 그렇게 추운 데서 그런 훈련을 하느라면 진짜 우리 쪽에 배치되어 온 그 강원도 쪽은 그래도 우리 한경도보다 덜 추워요. 그 추운데 애들이 우린데 와가지고 그 행군할 때문에 진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막 얼어가지고 걸음이 안 된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는 여기에 있으면 또 특히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조금은 남쪽이라서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 강원도 저 추운 데 가서 고생한다 어떡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추운 곳이 그쪽에 북한이에요. 애들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오거든요. 이제 겨울에 크림이 어디 있어? 장갑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만 깨지면 깨진 대로 뭐 내가 살아야 돼. 그다음에 잠복근무 나가면 그 추운데 정말 그 훅도 하얗게 서리가 깨 있다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추우니까는 불도 못 피우니까는 그래서 부대에서 이게 이게 민간인들이 가져온 이게 뭐 개가죽, 뭐 토끼가죽 이렇게 바닥에 깔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온기를 방지하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